먼저 김영수 조합장님 의견을 좀 들을 텐데요. 제가 작년까지 아주대학교 리모델링 연구단 하면서 국내 정말 많은 단지들의 현안들을 다루고 또 같이 토론도 하고 전문가분들 모시고 같이 대안도 마련하고 했습니다. 거기 모든 단지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많은 현안들을 조합이 직접 부딪히면서 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도 굉장히 많고. 근데 오늘 센텀 41 리모델 세미나는 이런 현안들을 사전에 저희가 검토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향후 리모델 사업을 한다면은 기존에 추진했던 단지들보다는 훨씬 더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걸로 저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김영수 조합장이 현재까지 어떻게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셨고 센텀 41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떤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참고를 해야 되는지 좀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센텀 센트빌 소유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모여서 센텀 센트빌 아파트 미래를 위해서 검토를 하니 정말 선택받은 단지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많이 부럽습니다. 저희는 한 7, 8년 전부터 조합을 설립해서 이렇게 사업을 했고요. 현재 착공이 이뤄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당시에는 이런 어떤 세미나나 토론회나 자료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 저희들이 좀 많이 준비하고 관련 업계나 이제 건설업계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또 법과 체계가 잡히면서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정보와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마저도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된 것 같고요. 저희 단지 상황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단지는 분당에 있는 느티마을 3단지고요. 770세대를 873세대로 증축하는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 ENC를 시공사로 선정하였고 23년도 즉 작년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느티마을은 입주가 95년도였기 때문에 현재 29년차 아파트고요. 흔히들 요즘 재개발, 재건축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30년이 되면 안전진단도 면제해준다. 재건축을 바로 할 수 있다 그러는데요.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수많은 단지들이 재건축을 바로 못하고 있는 거 각계 전문가님들이 다 얘기해 주셨고 아까 토론 패널들이 발제도 해주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은 왜 우리 센텀 센시빌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느냐? 저희 단지하고 비교해서 간단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단지는 아마 입주한 지 20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빨리 서두르느냐? 아직 살만하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으실 거고 너무 이른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느티 3단지 같은 경우도 20년 차에 리모델링을 검토하고 시작을 했고요. 이제 30년이 돼서 착공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좋은 자료와 좋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업은 시간 대비 효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조합원들이나 우리 소유주들의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제 당시에 20년이 됐을 때, 그러니까 즉 한 10년 전이죠. 각종 노후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단지였습니다. 그래서 관리비가 증가가 하고 있고 장기성 충당금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배관이라든지 승강기라든지 각종 시설들이 20년 차가 지나면 이제 급격하게 노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장기성 충당금과 수선 유지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고요. 또 주차장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부대 복리 시설이 아까 발표자들이 얘기하셨듯이 주변의 신축 아파트보다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이런 부대 복리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차지하는 것 같고요. 또 안전의 문제도 발생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설비 등 여러 가지 노후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준비하셔야지만 앞으로 몇 년 안에 착공도 진행이 되고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때 당시에 인근에 판교 신도시가 입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와 그 장점을 너무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리모델링을 당시에 준비했지 않았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단지의 특징을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단지는
공무원 아파트였습니다. 30년 전에 공무원들에게 분양한 아파트로서 좀 뭐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공무원분들은 우직하십니다. 그래서 원리 원칙 그리고 새로운 도전이나 먼저 선행하는 걸 상당히 두려워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많은 이야기가 어떤 거였냐, 아직은 살만한데 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느냐, 이대로 고치고 살다가 재건축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재건축하면 새 아파트도 주고 돈도 돌려받는데 왜 돈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느냐, 또 리모델링 하면 뭐 건물이 안전하겠느냐, 아니면 헌아파트는 고쳐봐야 헌아파트 아니냐, 또한 또 본인들은 퇴직 후에 공무원 연금으로 살기 때문에 나는 돈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조합사업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느냐, 이거 너희들이 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좀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한 입주자 대표회의, 부녀회, 노인회, 뭐 자칭 지킴이라는 단체까지 만들어지면서 상당히 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많이 리모델링에 대한 정보와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겪었던 과정이었고요. 이런 과정을 우리 여기 지금 이제 센시빌 아파트는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문가들도 필요하지만 우리 추진하는 분들과 주민들, 소유주들의 실은 공부가 많이 필요합니다. 단기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떤 공부와 토론과 상호 간의 의견이 많이 교차되다 보면은 방법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되 제대로 된 정보를 보시다 보면은 그런 시간이 단축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들도 뭐 이 사업에 동의를 하셨거나 아니면 주저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반대하시는 분들도 냉정하게 자료는 좀 보시고 의견을 들어보시고 또 내가 아는 만큼 반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거치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한쪽에 단점만 있는 건 아니네, 일부 장점들도 꽤 많구나.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보시고 어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리모델링이나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한 가지고 그 중에 우리 단지에 가장 적합한 걸 하는 거지, 당연히 재건축이 좋죠. 재건축은 완전히 새로 짓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재건축을 과연 언제 할 수 있느냐, 얼마나 걸리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솔직히 뭐 쉽게 얘기해서 나 죽어서 뭐 재건축하면 뭐 할 겁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또 내가 이 아파트의 가치를 올려서 우리 가족이나 자녀분들에게 상속할 수 있는 중요한 재산의 가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당시에 저희가 우리 주민들이 또 반대를 하고 이해가 났기 때문에 또 어떤 과정들을 거쳤냐면은, 여기 최근에 여기 강남 쪽에 그때 당시에 리모델링해서 입주한 아파트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버스를 대절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주민들이 반대하시거나 주저하시는 분들은 그냥 인테리어만 하는 줄 알았었던 거예요. 리모델링 하니까 그냥 도배장판 바꾸고 가구만 바꾸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아까 뭐 자료도 봤지만 증축하고 새롭게 만들고 주차장 파고 뭐 편의시설, 부대복리시설이 만들어지는 걸 보다 보니까 이거 리모델링도 신축하고 다를 게 없구나, 이런 발상의 전환이 됐거든요. 근데 요즘은 유튜브만 검색을 해봐도 리모델링 완공된 단지 동영상들이 많습니다. 한번 보시고 리모델링이 재건축에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다라고 바로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또 경력 중에 과거에 직전에 성남 시의원을 했었습니다. 조합장이 왜 시의원이야 이러겠지만, 당시에 리모델링에 대해서 제도와 법적 장치와 시의 지원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인허가권자인 성남시의 담당 공무원도 리모델링을 잘 몰라요. 이 정도로 좀 척박했거든요. 그때 당시 제가 시의원에 들어가서 도시건설위원을 하면서 성남시의 도시계획이라든지 어떤 발전계획, 각종 용역, 그리고 미래 계획들을 봤을 때 동시에 재건축, 재개발이 안 되는 경우가 명확합니다. 그런데 어떤 정치인들이나 이거를 이용해서 선출을 받는 직들은 진실을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민원인들, 모든 주민들이 와서 우리 재건축 해주세요. 우리 재개발해주세요. 그러면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될 겁니다. 이런 희망 고문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분당 같은 경우만 해도 30년이 이제 다 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단지가 160개 단지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 160개 단지가 어떻게 동시에 재건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선도지구, 시범지구를 지정해서 한 해에 뭐 2개, 3개 단지씩 지정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해에 많이 지정해봐야 한 3개 단지인데 이 단지들이 전부 재건축을 하려면 순서를 세워도요 20년, 30년이 더 걸립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보시고 우리 센텀 센티빌 아파트가 이제 20년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또 한 가지 부산에도 지금 우리 아파트 여기 아파트 외에도 노후된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재개발을 해야 되는 그 옛날 구도심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단지들은 어떻게 하고 우리 단지에게만 특혜를 줘서 우리 단지만 특별하게 우리 단지만 재건축을 심지어는 현재 용적률이 뭐 380%인가요? 550%인가요? 그거를 넘어서 뭐 400%, 500%를 지을 수 있냐라는 것도 검토를 냉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용적률이 500%, 600% 짓게 되면은 엄청난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단지만 해주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검토를 하시고요. 지금 또 뭐 재건축 1번지라고 하는 여의도는 50년이 됐습니다. 압구정이 47년 됐고요. 목동이 40년이 됐습니다. 잠실 주공아파트 39년 됐고요. 강남의 음마아파트 45년 됐습니다. 이런 현실들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희망 고문만 당하지 마시고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도 반드시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부산의 경우에도 아마 재건축 시범단지 선정을 할 겁니다. 노후도시 특별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부산에도 40년, 50년 된 재개발, 재건축 지구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단지를 우선으로 선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 단지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면 2개, 3개 단지를 블록으로 묶어야 돼요. 근데 아까 이 단지의 배치도나 위치를 봤을 때 블록으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단지가 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냉정하게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뭐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장점, 여기는 지금 리모델링 관련된 토론을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의 장점 위주로 이야기는 할 수밖에 없지만 장점이 생각보다 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장점에 대해서 몇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부동산은 무조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시간을 선택하지 못하면 제가 쉽게 말해서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고3 수험생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당장 재수하지 않고 현역으로 대학을 가는 게 최고 좋습니다. 재수 3수에도 뭐 서울대 연고대를 갈 수 있으면은 재수 3수 정도는 해보겠지만 재수 3수, 10수, 20수를 해도 실제로 인서울 대학 들어가기도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자꾸 희망 고문을 당하면서 언젠가는 인서울, 언젠가는 스카이를 갈 거야라고 생각하시다 보면은 영원히 못 갑니다. 예, 50세, 60세 돼가지고 대학생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을 좀 드렸고요. 또 조합원들끼리, 특히 우리 소유주끼리 강요하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서로 들어보고 이해하고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너는 반대파, 나는 찬성파,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충분히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만나보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모르던 사실을 서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저하거나 반대하시는 분들이 왜 반대하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아셔야 돼요. 단순히 재건축이 좋아서 반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뭐 현실적인 분담금 문제, 나중에 내가 여기에서 나는 편하게 살고 싶은 문제, 노후 문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는 수면 아래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주저하거나 반대하셨던 분들이 나중에 리모델링을 하고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면 더 도와주시고 더 이해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PF를 일으켜야 됩니다. 요즘 금융사정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리모델링은 허브를 통한 이주비나 공사비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공사나 시행자 입장에서도 시행자가 조합이 되겠죠. 이 공사비 분담, 자금 조달에 대한 분담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상당한 장점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은 멸실을 하지 않고 존치하고 하기 때문에 이 재산권에 대한 부분도 보존이 가능하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이득이 좀 많이 있습니다. 센텀 센티빌에 대한 리모델링 최적 단지에 대해서 제가 그냥 조합장으로서 검토한 것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텀 센시빌은 세대수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800세대 규모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최적화되어 있는 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1000세대, 2000세대가 되면은 더 어렵습니다. 의견 조율도 힘들고 계획을 수립하기가 더 어렵고요. 또 센텀 센시빌은 천정고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천정고 부분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겁니다. 또한 아까 계획을 봤는데 별동이나 신축으로 인한 기존 세대의 간섭이 거의 없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내가 내 집을 고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불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장점이 될 수 있고요. 단일 평형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 조율도 쉽고 사업 추진이 빠를 수 있습니다. 또 계획 중에 세대 구분형이나 임대형도 가능하고요. 일부 신축을 기준이나 아니면 일부 평형을 줄여서 분담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계획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님들이 일률적으로 모두 다 40평대로 바뀌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은퇴해서 노인 세대 두 부분만 산다. 그럼 20평대로 과감하게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느티마을 3단지 같은 경우도 이런 분들, 은퇴하시거나 나는 큰 집이 필요 없는 세대들은 28평이 28평을 선택하셨거든요. 그분들은 도배장판비 2, 3천만 원으로 새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요즘 아마 센텀 센티빌도 리모델링 개인적으로 하는 세대를 좀 봤는데 아마 그 정도로 획기적으로 리모델링 개인적으로 본인 세대만 하게 되더라도 최소한 분담금이 뭐 1억, 2억이 들 겁니다. 근데 그거는 자기 집만 고치는 거지 근본적으로 부대복리시설이나 뭐 주차장이나 내진 성능이나 단열 성능은 개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리모델링, 그러니까 이런 증축형 리모델링을 함으로써 얻는 이점이 많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돈이 없어. 이런 세대들도 있지만 아까 허그를 통한 대출이 다 가능하고 또 리모델링을 해서 신축 아파트가 되면은 아까 주변의 아파트의 시세를 능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담금 차액으로 분담금을 내고도 돈이 남고요. 또 매매가도 1.5배, 2배가 오를 것이고 또 전세를 주셨던 분들은 동의율이 보통 높은데 그분들은 전세를 2배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받아서 분담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가 되는 게 이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면 재건축을 하면 용적률을 올려준다는 어떤 환상이 있습니다. 올려주면 어떤 일이 벌어나는지 아세요? 기반시설이나 공공기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단지에 만약에 1.5배, 2배의 세대수를 늘려줬다. 만약에 10년, 20년 기다려서 그러면 단지에 학교를 지어야 됩니다. 단지에 임대주택 지어야 되고요. 단지에 청년주택 같은 걸 지어야 됩니다. 또 단지에 공원으로 기부 채납을 해야 돼요. 심지어는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초과이익 환수제까지 걸립니다. 남는 게 없어요. 오히려 리모델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직까지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느티 3단지도 그런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분담금이나 초과이익이나 공공기여가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이게 상당한 리모델링의 장점이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보니까 아마 단지 앞으로 기차가 지나다니는 걸로 봐있는데요. 이런 소음 문제도 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단열재나 창호 등의 성능을 개량함으로써 이런 소음 문제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리모델링은 또 장점이 공사 중에도 보유 기간으로 카운터가 되기 때문에 장기 보유에 따른 나중에 양도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또 공사비에 대해서만 취등록세를 내기 때문에 이 냈던 취등록세도 나중에 양도세에서 공제가 가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장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이 조합원 간의 이해를 공유하면서 또 신속하게 추진이 돼야 되고요. 각자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존중을 하십시오, 먼저. 그래서 우리 나중에 다 입주해서 같이 살 입주민이고 한 주민이기 때문에 절대 그 나쁜 얘기들 하지 마시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하고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아파트라는 게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큰 재산 중에 하나입니다. 전 재산이죠. 이거를 어떻게 잘 가꾸고 어떻게 변화하고 계획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재산이 증식이 될 수도 있고 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신축해서 10년이 넘어가면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20년이 됐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신축 아파트에 비해서 그 메리트가 다 떨어졌거든요. 이때 리모델링을 통한 다시 한번 재도약, 재점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건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가 20년 정도 된 소나타라고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뭐 물론 잘 굴러는 가죠. 그런데 최근에 차들 어떻습니까? 최첨단 기능의 안전장치에 에너지 효율도 좋고 연비도 좋고 이런 게 뭐 제네시스나 벤츠 이런 차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20년 전에는 가장 좋은 아파트였고 좋은 차였지만 20년이 지나면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번 기회에 자동차라고 생각하시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최소한 뭐 제네시스급, 벤츠급으로 확 바꿀 수 있는 게 리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심하셔서 저희 선행단지들에게 많이 물어보시고 또 장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 확인하시고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면 여러분의 재산이 증식이 되고요. 이 증식된 재산을 자녀분들에게도 또 물려줄 수 있는 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행단지로서 조합장님으로서 이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일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조합과 조합원들의 소통과 정보 공유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희 금일 개최된 세미나가 그 취지입니다. 저희가 조합원들이 이제 리모델링에 대한 인식도 많이 저조하고 수도권도 아닌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뭐 계획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입주민들이 그런 내용들도 전혀 공유도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이번 세미나 자료가 입주민들이 의사결정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